김지호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한낮에 더위가 가시고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에 접어들자 집안은 이상하게도 긴장감이 돌았다. 그의 아내 유미점은 오늘도 자기 가족이 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점은 항상 가족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와 오빠는 지훈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그는 늘 그들을 대하는 데에 신경을 썼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지만 그들의 비난과 모욕은 끝이 없었다. 지훈은 식탁을 차리며 손끝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을 숨기려 애썼다. 부엌에서 나는 향긋한 냄새는 그를 조금이나마 위로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미정의 어머니 정선이는 절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희는 그동안 지훈의 모든 행동을 꼬투리 잡았고 결혼 이후로도 그를 무시하는 말투와 태도를 계속 보여왔다. 오늘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선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은 그녀의 칼날 같은 눈초리에 짓눌렸다. 잘 지내냐,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뭔가를 비웃는 듯했다. 뭐, 별다를 건 없겠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겠지. 딸 잘 키우고 밥 해주는 게 다니까. 선희는 그를 바라보며 말끝에 흐렸다. 지훈은 그저 예의 있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미점은 어머니의 말에 익숙한 듯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앉았다. 그러나 지훈은 마음속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선희는 결코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밥을 먹으면서도 선희는 그의 직업을 계속해서 조롱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아무리 봐도 밥벌이 수준이 안 되잖아.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 직장인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선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지훈은 그 말들이 마치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드는 듯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미정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선희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말을 쏟아냈다. 뭐, 내가 잘못 말했나? 내 남편, 뭘 하겠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된 거네. 애 낳고 집안일이나 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이겠지. 그런 사람들한테 뭘 기대한다고. 선희의 말이 끝나자 테이블은 조용해졌다. 지훈은 입을 다물고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잘 알았다. 미정의 오빠 박민석도 곧 집에 도착했다. 민석은 항상 자신만만하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대기업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그만큼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민석은 지훈에게 다가오자마자 무심코 말을 건넸다. 지훈아, 너는 아직도 그런 일이나 하고 있냐? 다른 사람들은 다 직장에서 고생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쉬고 있냐? 그의 목소리는 매우 냉소적이었다. 누구는 월급쟁이로 만족하고 누구는 좋은 직장에서 일하잖아. 그래도 너는 계속해서 뭘 하려고 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쉬어. 지훈은 민석의 비꼬는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억지로 웃어 넘기고 대답을 피했다. 네, 민석 씨.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훈은 그런 대화가 정말 싫었지만 어떻게든 부드럽게 넘어가야 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그날 밤 선희와 민석의 비난은 계속됐다. 지훈은 속으로 화가 나고 무력감을 느꼈다. 집안에서 그는 그저 미정의 남편, 그리고 그의 부모님과 결혼한 남자로만 존재할 뿐이었다. 어떤 의견도, 어떤 꿈도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늘 그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인정받기 위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의 모욕과 냉대를 피할 수 없었다. 저녁이 지나고 가족은 모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미정은 지훈에게 아무 말도 없이 침대에 눕더니 스마트폰을 들고 SNS를 확인했다. 지훈은 홀로 거실에 앉아있으면 마치 자신만 놓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무기력해졌는지 되돌아보았다. 그때 지훈은 자신의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화면을 확인해보니 오랜 시간 연락이 없었던 친구 김상훈의 이름이 떴다. 지훈은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상훈이 받았다.
지훈아, 오랜만이다. 뭐하고 지냈어? 상훈의 목소리는 밝고 여전히 그가 가진 에너지가 느껴졌다. 상훈아, 사실 나 좀 힘들어. 오늘도 미정 가족이랑 저녁을 먹었는데 또 나만 비웃고 비난합. 점점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지우는 목소리가 가라앉으며 말했다. 그럼 너 그거 알아? 사실 내가 알게 된 거 있는데 너 몰랐지? 너의 투자가 엄청나게 성장했어. 그게 꽤 큰 금액이었어. 상우는 말을 꺼내며 지훈을 놀라게 했다. 무슨 말이야? 지훈은 처음엔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투자했던 그 작은 주식들이랑 부동산들이 최근 엄청나게 올라갔어. 네가 가진 자산이 지금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야. 그걸로 너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야. 지훈은 한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몰랐다.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작은 투자들이 이렇게 큰 재산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지훈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이제 그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흥분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뭔지 알겠다. 그동안 참았던 거 다 갚아야겠다.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상우는 잠시 조용해졌다가 말했다. 그래, 그게 좋겠다. 너도 이제 더 이상 미정 가족한테 그럴 필요 없어. 너의 능력을 보여줘. 그날 밤, 지훈은 결심을 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모욕을 되갚을 시간이었다. 이제 그는 그들을 모두 넘어서 그들을 그토록 자랑했던 세상에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차올랐다. 지훈은 그날 밤 자신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숨겨왔던 비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다. 그리고 그 비밀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확신이 들었다. 그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던 자신의 자산이 이제 그를 위한 강력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그 자산을 활용해 자신이 겪어온 모욕과 불쾌감을 갚을 차례였다. 다음 날, 지훈은 우선 자신이 보유한 모든 투자 자산의 현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몇 가지 개인적인 사업체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타면서 그가 가진 재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다. 하지만 그동안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살아왔고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짜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쌓아온 재산을 숨기기 위해 노력했다. 지훈은 모든 것을 점검한 후 자신의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선 자신이 가장 적대적이었던 미정의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 그들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미정의 오빠인 민석이 운영하는 대형법률 회사와 선의가 후원하는 몇몇 사회적 기업에 대해 철저히 분석했다. 민석은 변호사로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거래를 맡고 있었고, 선의는 여러 기부와 자선 활동을 통해 명망을 얻고 있었다. 지훈은 그들의 사업이 자신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약점이라고 판단했다. 지훈은 먼저 민석의 법률 회사를 겨냥했다. 민석은 최근 몇 년 동안 자문 계약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그가 다루는 기업들의 주식도 나름대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지훈은 조용히 민석의 회사 주식 일부를 매수하기 시작했다. 주식이 많이 오를 수 있도록 지훈은 다른 중요한 투자자들과의 연결을 활용했다. 그리고 몇 주 안에 그는 민석의 회사에서 중요한 자문을 맡을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그 모든 과정은 지훈의 신부를 숨긴 채 이루어졌고 민석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후 지훈은 선의가 후원하는 자선 단체들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분석했다. 선의는 사회적 명망이 매우 높은 인물로 그녀가 후원하는 기부와 사회적 활동들은 모두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지훈은 그중 하나의 자선단체가 최근 수년간 부패와 비리와 관련된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를 기반으로 선의가 후원하고 있던 기부금과 자금을 유용하는 방식으로 지그시 영향을 미쳤다. 지훈은 자신의 자산을 활용해 기부금의 흐름을 조작하고 이를 언론에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지훈은 내일 밤 그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조금씩 이들을 향해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점차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가 한 일은 단순히 재정적인 도작이 아니었다.
그는 그대 각자의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와 실패를 예고하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우는 자신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는 먼저 민석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도록 주식 거래를 늘렸고 선의가 후원하는 자선 단체와의 관계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매우 신중하게 언론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자신이 조작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조금씩 상황을 만져나갔다. 하지만 미점은 여전히 지군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믿고 있었고 지훈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심을 품게 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는 미점과의 관계에서 무리하지 않으려 했고 모든 계획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몇 주 후 민석은 지훈에게 불쾌한 전화를 걸었다. 지훈 씨, 당신이 뭘 하고 있는 거죠? 왜 내 회사의 주식이 이렇게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야? 민석의 목소리는 불안하고 격앙된 상태였다. 지훈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민석 씨, 그런 일은 제게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냥 시장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며 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민석은 이미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지훈의 말투와 태도를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는 당장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에 지훈을 의심하면서도 그에게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았다. 민석은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려 했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 사이 선희는 자선단체에서 불거진 비리와 관련된 문제가 언론에 의해 보도되자 크게 당황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 문제를 무마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선희는 자신의 명성이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주하게 대처했지만 지우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선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 애쓸 때마다 한 발짝 더 뒤에서 그녀를 압박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지우는 이제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자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고 그가 개입한 사업체들은 서서히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지우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고 이제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었다. 지우는 한편으로 미정에게 미안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미정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도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다. 지군의 계획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가 감추고 있던 재산을 활용한 복수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그는 미정의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계획이 점점 더 잘 풀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지난 몇 주간 민석의 회사와 선희가 후원하던 자선단체에 미친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민석의 법률 회사는 거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주요 계약이 취소되었고 선희가 연루된 자선 기부금 문제는 언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지우는 점점 더 많은 힘을 얻었고 그의 자산 가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다. 이젠 그가 가고자 하는 길에 더 이상 장애물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미정이었다. 미정은 여전히 지훈의 계획을 전혀 모른 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지훈은 이제 그녀를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그녀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또 그녀의 가족이 그를 얼마나 얕잡아 보았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정은 여전히 그의 아내였고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미정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미정아, 오늘은 좀 피곤한가 봐.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어. 미정은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멈추고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고 지훈은 그저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뭐, 괜찮아.
그냥 일만 생각하면 피곤해. 그녀는 간단히 답했다. 지우는 미정의 말투에서 어떤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미정은 여전히 지훈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무심한 태도에 점차 더 큰 실망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계획을 알고 있다면 이미 모든 것이 바뀌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미정은 여전히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날 밤, 지훈은 미정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불편함을 알면서도 그저 일상적인 대화로 모든 것을 넘기려고 했다. 지훈은 마음속으로 더 이상 그녀를 기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그녀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다음 날, 지훈은 다시 한번 민석과의 관계를 점검했다. 민석은 여전히 그의 회사 주식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최근 들어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민석은 속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바로 지훈임을 알지 못했다. 지훈은 그의 약점을 하나하나 파고들고 있었고 그가 맡은 중요한 계약이 결국 무산될 것이라는 예고를 보냈다. 또한 선의의 자선 기부금 비리 문제는 날로 커져가고 있었다. 지훈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언론에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람들을 이용해 세밀하게 언론에 접근했고 선의의 명성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흔들었다. 선의는 처음에는 이를 무마하려 했으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그녀의 이미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결국 큰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그 무렵 지훈은 미정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미 그녀가 자신의 계획을 알아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훈은 말을 꺼냈다. 미정아, 사실은 내가 다르게 살아왔어.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진짜 모습이 있어. 미정은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여전히 지훈의 말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뭐,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무슨 일인데? 미정은 평소와 다르게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그동안 내가 모르게 내 자산을 조금씩 늘려왔어. 그리고 이제 그 자산이 내가 원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내가 준비한 계획을 이제 알려줄 거야. 지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미정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미정은 아직도 그가 말하는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자산이라니, 그런 걸 왜 숨겨왔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이유가 뭐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계획했는지 이제 너에게 말할 거야. 그리고 내 계획을 알게 되면 너는 내게 어떻게 대할지 생각해야 할 거야. 지우는 미정의 반응을 기다리며 말을 이었다. 그는 이제 그녀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미정은 잠시 말을 잇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말하는 내용이 믿기지 않았고 그의 변화가 그저 일시적인 감정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했다. 미정은 이제야 자신이 그의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미정은 침대에 누워 지훈의 말을 되새기며 생각했다. 그가 정말로 그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 그동안의 그의 행동이, 말이 모두 다 의심스러웠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점차적으로 그가 말한 계획이 무엇일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동안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숨겼고 이제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시간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을 뒤로하고 미정은 아직 그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왜 자신에게 그렇게 숨겨왔는지를 알아내야 했다. 그녀는 한편으로 불안했고 한편으로는 지훈의 변화에 대해 경계심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그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준비한 복수가 무엇인지를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이 한 발짝 더 나아갔다는 생각에 흥분을 느꼈다. 미정이 그의 계획을 알게 되면
이제 그녀도 그가 감추고 있던 진실을 받아들여야 할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그와 동시에 미정의 가족들에게 가해질 더 큰 충격이 예고되고 있었다. 지우는 미정에게 자신의 계획을 고백한 후 그녀의 반응을 천천히 기다렸다. 그의 예상을 깨고 미정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의 말을 들은 후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긴장감을 느꼈다. 미정이 그의 계획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충격적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래도 그녀의 반응이 예상보다 더 차갑고 냉정하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지우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무심하게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은 뭐 할 거야? 괜찮아. 미정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그저 오늘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우는 미정의 답을 듣고 마음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그녀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지우는 미정의 방에 가기 전에 잠시 자리에 앉아 생각했다. 그는 미정이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얼마나 그를 낮춰보았는지를 떠올리며 이제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고민했다. 그는 자신이 감추고 있던 모든 재산과 능력을 드러낸 뒤에도 미정이 그를 이해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동안 평범한 삶을 살아온 지훈을 믿고 있었고 그의 모든 일상적인 모습에 대한 믿음이 강했기 때문이다. 미정은 계속해서 방에 갇혀 있었고 지훈은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며 시간이 흐를수록 지훈은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이 준비한 계획이 이제 미정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훈은 자신이 그렇게까지 숨기고 있었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미정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했다. 그러던 중 민석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다. 지훈 씨, 오늘 저녁에 한번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급박했다. 지훈은 그 말을 듣고 민석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민석이 자신의 약점을 점차 느끼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급하게 연락을 했는지 궁금했다. 지훈은 전화를 끊고 곧바로 민석과 만날 준비를 했다. 그날 저녁, 지훈은 민석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민석은 얼굴이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민석의 표정을 살펴보며 자리로 안내했다. 민석 씨, 무슨 일이에요? 급하게 만나자고 하셨는데, 지훈은 물었다. 민석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입을 열었다. 지훈 씨,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당신에게 감추고 있던 사실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석은 눈을 떼지 않고 지훈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식시장에서 큰 변동이 있던데 그게 우리 회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훈은 민석의 말을 듣고 그의 말 속에 숨겨진 불안감을 포착했다. 지훈은 민석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회사는 지금까지 지훈이 은밀히 진행한 주식 거래로 인해 점차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었다. 지훈은 의도적으로 민석에게 이 정보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민석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민석 씨,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 조금씩 해결될 거예요. 지훈은 침착하게 말했다. 민석은 지훈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주식이 계속 떨어지고 계약도 점점 깨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지훈은 조금의 동정도 없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건 민석 씨가 해결해야 할 문제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민석은 지훈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하며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는 민석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가 자신에게 했던 무시와 조롱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풀리고 있음을 확인하고 민석이 더 이상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될 수 없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날 밤, 지우는 민석과의 만남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미정은 여전히 방에 갇혀 있었고 지우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미정아, 이제 내 계획을 알게 된 이상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할 시간이 됐겠지. 지우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미정은 여전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다. 지우는 그녀의 반응을 차분히 기다렸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한 건지 알겠어? 이제 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됐지. 미정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너를 무시했는지 알았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나가려고 했던 이유는 모르겠어.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미정의 반응을 듣고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미정이 자신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게 될 시점이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지우는 미정이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예상하며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모른 척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지우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지우는 미정이 자신의 계획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고 그 과정은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가 손에 쥐고 있던 권력과 자산은 이제 더 이상 미정이나 그녀의 가족을 압도할 만큼 강력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정이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나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였다. 미정은 그날 저녁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지우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말을 걸었지만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던 채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지우는 미정의 태도에 조금씩 짜증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자신에게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그에게는 어느 정도의 복수와 만족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는 미정이 그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이 지나고 미정은 여전히 말없이 지움과의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징조는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미정은 지훈이 사무실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지훈아,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 말에 지훈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다. 미정이 이렇게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지훈은 미정의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눈빛에서 무엇인가 결단을 내리려는 느낌이 들었다. 미정은 한참 동안 말을 아끼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내가 말한 그 모든 것, 이제 다 이해했어. 내가 숨기고 있었던 것, 그 모든 비밀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내가 그렇게 너를 무시하고 심지어 당신의 진심을 몰랐다는 걸 깨달았어. 지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미정이 그동안 자신에게 느꼈던 무시와 오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그가 겪었던 고통과 배신감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는 그 감정을 억누르며 미정에게 대답했다. 그래, 이제 내가 알게 된 건 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왜 했는지, 왜 그렇게 숨겨왔는지 내가 이해했으면 좋겠어.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말한 모든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불안함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단지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던 것인지 헷갈리고 있었다. 미정은 지훈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복수가 아니야.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그 이유를 서로 이해해야 해. 지우는 미정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이제서야 말하는 화해의 손길에 대해 그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예전처럼 단순히 복수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동안의 배신과 무실에 감내하고
이제는 미정과의 관계를 되돌리려는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가 아직 그녀에게 남아있는 감정이 진실된 것인지, 그는 혼란스러워졌다. 미정은 그가 침묵을 지키자 다시 한번 말을 이어갔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동안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걸 깨닫고 싶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우는 미정의 말에 다시 한번 고민했다. 그가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그녀와의 화해였을까? 아니면 단지 복수의 완성일까?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복수를 넘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미정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진심을 보인다면 그때는 생각해보겠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그날 이후로 다시 평화롭게 이어지게 되었다. 지우는 미정에게 여전히 복수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어떻게 끝날지 이제는 그저 지켜보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 시점에서 지우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 시작했다. 민석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선희는 자선 기부금 문제로 압박을 받으며 결국에는 모든 일이 폭발할 조짐을 보였다. 지우는 자신이 세운 계획이 모두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 그들의 약점을 하나씩 파고들었고 이제는 그들이 자진해서 무너지도록 만들 작정이었다. 그는 점점 더 냉혹하게 그들의 속마음을 파악해 나갔다. 모든 일들이 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지우는 그들의 끝을 중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이 마무리될 때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지우는 갑자기 자신이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미정이었다. 그녀가 그가 예상한 대로 복수를 위해 돌아서지 않았다는 사실에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복수와 감정, 그 사이에서 지우는 갈등하기 시작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우는 미정과의 관계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는 미정에게 복수심에 불타며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왔지만 이제 그녀와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진심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과연 이 복수로 인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미정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것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점점 더 큰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미정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복수심을 조금씩 잠재우고 있었고 그가 놓치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복수 계획은 진행 중이었다. 민석과 선희, 그리고 그들에 의해 위기에 처했던 회사들, 그 모든 것이 지훈에게 여전히 중요한 문제였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미정과 조용한 저녁을 함께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다. 미정은 여전히 고요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그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지훈아,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걸 알게 된 건 이제서야인 것 같다. 나도 내가 했던 일들이 얼마나 너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지만 나는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 사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 지우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미정은 더 이상 그를 복수의 대상이 아닌 그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복수의 불씨는 여전히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그는 이제 선택의 순간에 다다른 것이다. 그때 갑작스러운 전화가 울리며 지우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는 민석이었다. 민석은 짧고 빠르게 말을 이어갔다. 지훈 씨, 큰일 났습니다. 회사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훈은 민석의 말에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그는 민석이 말하는 일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자신이 주도한 계획이 이제 그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지훈은 전화를 끊고 미정에게 한마디 남기고 일어섰다. 미정아, 잠시만 기다려. 중요한 일이 생겼어.
미정은 그가 갑자기 떠나는 모습을 보며 어리둥절해했다. 그러나 지우는 더 이상 말없이 집을 나섰다. 그의 복수 계획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지우는 민석과의 만남을 위해 급하게 회사로 향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민석은 이미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석은 지훈을 보자마자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지훈 씨, 그들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손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회사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지훈은 잠시 공인한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 테니까. 그는 회사 내의 중요한 정보들과 네트워크를 점검하며 미리 준비해 놓았던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지훈은 민석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수의 계획을 중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이용해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민석과 선희가 더 이상 그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며칠 후 지훈은 드디어 자신의 마지막 복수의 단추를 꿰어냈다. 그는 민석과 선희를 한자리에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끝을 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훈은 차가운 얼굴로 그들을 맞이하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 자리에서 모두 밝혀내고 마무리할 것입니다. 민석과 선희는 놀라움과 당황이 섞인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그들에게 하나씩 사실을 밝혔다. 민석은 회사의 재정을 은밀히 유용했으며 선희는 지훈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배신을 저질렀다는 것을 폭로했다. 지훈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모든 부정한 행동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었다. 이 순간 민석과 선희는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제야 지훈의 복수가 얼마나 철저하고 치밀했는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지훈은 그들의 처벌을 생각하며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제 복수의 끝자락에 다다른 자신에게 느껴지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이 있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정이 떠오르며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는지 깨닫게 되었다. 지훈은 그들의 처벌을 마무리한 후 민석과 선희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제 너희는 모든 것을 잃었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더 이상 복수가 아니야. 너희에게 필요한 건 후회와 반성이다. 그 말이 끝난 후 그는 회사를 떠났다. 그의 마음속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고 그 자리에 미정이 다시 들어설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지훈은 집으로 돌아와 미정을 마주했다. 미정은 그가 돌아온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지훈아, 그 일이 끝난 거야. 지훈은 미정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끝났어. 하지만 그 끝이 생각보다 허무해. 미정은 그의 표정을 보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썼다. 지훈은 그녀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미정아,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미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지훈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말이야. 지훈은 그녀의 말을 듣고 비로소 자신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았다. 복수는 이미 끝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였다. 지훈은 미정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 손을 잡았다.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걸어갈지 모른 채 두 사람은 조용히 그 순간을 함께했다.